이곳은 로컬 대형 마트. 크리스는 매주 한 번 정도 이곳에서 쇼핑을 한다. 먹거리 위주의 쇼핑이라 식품부에서만 헤매고 있는 크리스. 오늘 사야 할 것들을 메모해둔 쇼핑 리스트를 꺼내든다. 그리고 쇼핑 시작. 이거 신선한가? 봐도 모르는 크리스는 옆 고객의 채소 고르는 법을 훔쳐보며 하나 둘 주워 담는다. 누구나 그러하듯 정착 초기 단계에는 예상했던 생활비를 거침없이 초과하게 된다. 200 또는 300%까지. 돈이 들 수밖에 없는 뜻밖의 상황 발생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은 현지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주서들은 여러가지 얘기들을 기억하며 지내온 2달간의 태국 생활. 이제서야 조금씩 크리스의 눈에 가격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안 사. 오늘은 태국 생활을 시작한 톡고노인 크리스의 한 달 생활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 크리스의 생활비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보면 콘도 렌트비, 자동차 렌트비, 식비, 그리고 잡비 별거 없이 매우 심플하다. 여기서 고정 지출인 콘도 렌트비와 자동차 렌트비를 빼면 식비와 차비가 전부이기 때문에 크리스가 식비 조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생활비의 등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달간 이곳에서 서식하며 생존해온 크리스의 식비 진화 과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크리스는 이곳 태국에 와서 수십 년 전에 들었던 사오정 시리즈 중 하나를 자주 떠올린다. 장님인 사오정이 미국 텍사스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미국 여행 경험이 있는 사오정의 친구가 사오정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 내용은 미국에 가면 뭐든지 엄청 크다는 꿀팁이었다. 그 말을 명심한 채 텍사스로 떠난 장님 사오정은 도착 후 쇼핑몰 레스토랑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체감했다. 더운 날씨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얼음물. 근데 그 컵의 크기가 2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테이크 또한 살아생전 처음 보는 웅장한 크기였는데 반도 못 먹었지만 포만감으로 식사를 마쳐야 했다. 화장실이 급한 장님 사오정에게 웨이터는 벽을 따라 끝까지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2번째 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장님 사오정은 그의 말대로 벽을 따라갔지만 오른쪽으로 돌아 첫째 문을 놓친 채 결국 3번째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수영장이었다. 수영장을 더듬다 결국 수영장에 빠져버린 사오정. 그는 외쳤다. 뭐라고 외쳤을까? 장님 사오정은 살려주세요. 물 내리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고 한다. 40년 전 유머어라 안 웃긴가? 그땐 꽤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하여튼 모든 것들이 큰 나라에서 8년째 살다 온 크리스는 이곳 태국 식당 메뉴판에서 정말 풍성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주문한다. 하지만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면 항상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 이유는 바로 음식이 담겨져 나오는 그릇의 크기이다. 캐나다에서의 그릇을 한마디로 세숫대야라 표현한다면 이곳 그릇은 밥 공기보다 조금 큰 정도였다. 마치 아이들 소꿉장난 같은 느낌이라 본의 아니게 음식을 가져온 웨이트레스를 어이없는 웃음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어김없이 웃음으로 화답해주는 웨이트레스를 보게 된다. 캐나다에서 매일 세숫대야에다 밥을 먹어왔던 크리스는 순간적으로 메뉴를 집어들고 추가 주문을 하게 된다. 장사하는 식당에 와서 달랑 밥 공기만한 크기의 국수 하나만 주문하고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으면 마치 영업방해를 하는 느낌적 느낌을 갖게 되는 크리스이니까. 쿨하게 보이고 싶은 크리스. 하나만 추가 주문하면 서운할 것 같아 2개 더. 주문한 푸짐한 음식들을 꾸역꾸역 먹는 크리스. 근데 날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음식을 남기기 시작한다. 식사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크리스. 아마도 더운 날씨라 활동량 부족과 함께 식사량도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다. 최근에는 주로 2개 음식만 주문하고 가끔은 정말 달랑 1개 음식만으로도 충분함을 느낄 때가 많다. 결론적으로 크리스의 식사량은 갈수록 줄어들어 현재는 50m 이상은 절대 걷지 않는다는 로컬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봐진다. 그리고 크리스는 그의 주관적 기준으로 나름 세 등급 정도로 식당을 분류하고 있는데 저렴한 로컬 식당, 서양인 대상으로 한 브런치 식당, 그리고 분위기에 취하는 고급 식당 등이 있다.
가격대로 보면 1인 기준 로컬 식당은 주로 50에서 100바트, 브런치 식당은 150에서 300바트, 그리고 고급 식당은 500에서 1000바트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캐나다와 비교하자면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하면서 크리스가 좋아하는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을 경우 쌀국수 가격과 팁을 포함하면 보통 캐나다 달러로 20불 언저리인데 이는 이곳 고급 식당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크리스의 레스토랑 선정 기준은 가격이 아닌 오늘은 뭘 먹지? 라는 고민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크리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감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의 외식 횟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아닌 크리스의 식습관 때문이다. 크리스는 유독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젓갈류, 순대국, 육개장 등 토종 재래 음식을 최애로 꼽는 크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는 직접 요리를 해서 먹길 선호한다. 62세 독거노인이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 살짝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저것 대충 느낌만으로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집밥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식비 절감 목적이 아닌 삶의 질을 고려하여 크리스가 선택한 그의 식습관 때문이다. 단순 식비 절감만을 위해서라면 로컬 식당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저렴할 수 있다. 현재 크리스는 이곳에서 대부분 한식집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브런치 식당을 방문한다. 그리고 정말 맛있는 로컬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현지 길거리 식당이나 로컬 식당을 이용한다. 가격이 무려 50에서 80바트이긴 하나 대부분이 다 맛집들이다. 그리고 술, 담배를 못하는 크리스가 가끔 분위기에 취하고 싶을 때 그는 고급 레스토랑을 간다. 단페 프렌들리 레스토랑. 이 역시 주 1회 정도 크리스도 토리도 같이 편할 수 있는 고급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곤 한다. 이런 그의 식습관에 준하여 한 달 생활비를 산출해보면 대충 다음과 같다. 고정 지출비, 콘도 렌트비 16,000바트, 전기물 인터넷 2,000바트, 자동차 렌트비 16,000바트, 자동차 가스비 한 달 2회 3,000바트, 식비, 대형마트 쇼핑 주 1회 1,000바트, 그래서 한 달 총 4,000바트, 로컬마트 쇼핑 주 2회 500바트, 한 달 총 2,000바트, 외식비, 브런치 주 2회 500바트, 한 달 총 2,000바트, 저녁 외식 주 1회 1,000바트, 한 달 총 4,000바트, 총 합계가 49,000바트, 대략 월 지출 50,000바트가 나온다. 현재 이 금액에서 크리스에게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당연 자동차 렌트비인데 콘도 렌트비와 같다. 자동차를 매일 타는 것도 아니기에 너무 아까운 지출이다. 그래서 크리스는 이달 중 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렌트비를 골프 및 기타 취미 활동을 위한 레크레이션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현재 크리스는 월 200만원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주 첫 달은 거의 300%, 둘째 달은 200%에 가까운 씀씀이를 보였다. 아마도 이번 달부터는 목표치 지출액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돈이 없어 죽어야 할 상황은 절대 만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금 부지런을 떨면 짭짤하게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 크리스는 알고 있다. 생수를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한 팩에 70바트이지만 일반 구멍가게에선 3팩에 100바트이다. 그런데 한 병에 50바트 하는 대용량 생수를 구입 후 그 빈 병으로 생수만 구입하게 되면 5바트. 다시 말해 90% 절약이 가능한 것이다. 이곳에 온 처음 크리스는 한국 마트를 자주 애용했다. 근데 한국산 액젓이 350바트 정도라면 태국 액젓은 35바트라는 사실. 라면에서부터 대부분 한국 식품이 로컬 브랜드보다 최소 7배에서 10배 정도 비싼 가격이라 꼭 필요하지 않는 한 한국산 브랜드는 구입을 삼가하는 중이다. 삶의 질 극대화를 위한 태국 생활. 이제 크리스는 어느 정도 그가 원했던 삶의 문턱에 도달한 듯하다. 정착이 안정되는 시점에 그는 여행과 몇 가지 취미 활동도 계획 중이다. 아낄 때 아끼지만 쓸 때는 또 쓸 줄 아는 생활 수준, 바로 크리스가 바라는 삶이다. 누가 그랬던가?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이고 길게 보면 희극이라고. 오늘 지금 채워지지 못한 욕구에 대한 지난 아쉬움으로 처지를 비관하고 불행해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게 뭐라고 하면서 아둥바둥했던 본인을 기억하며 헛웃음을 짓는 우리들. 하지만 내일 또 다른 욕구 불만에 우리는 다시 슬퍼할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는 생각한다. 최대한 단순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본능에 충실할 것임을. 지금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